여러분, 전북 군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두 아이의 엄마, 당시 40세의 이 씨라는 한 여성분은요, 이혼을 한 후에 동갑내기 남성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군산경찰서 소속의 정 씨라는 남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평범한 연인의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이 커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 이 정 씨가 유부남이거든. 가정이 있는, 임자가 있는 남자야. 그랬다 보니까 이 씨 여성과 정 씨,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되게 비밀스러웠고 은밀했습니다. 아슬아슬한 만남. 그러던 2013년 7월 24일 오후 7시 50분쯤 이 씨 여성은요, 가족들한테 나 나가서 정 씨 좀 만나고 올게 라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집에 안 들어와. 뭔가 싶어서 이 가족들이 이 씨한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꺼져 있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도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 씨의 가족분들은 이렇게 연락이 없을 애가 아닌데 이거 뭔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25일 오후 5시쯤에 이 씨의 남자친구인 정 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랑 내연관계였죠. 어제 저녁 8시쯤에 어디서 뭐 했어요? 이 씨는 당신 만나러 간다고 나갔다는데 안 만났어요? 아, 저 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 씨 안 만났는데요? 정 씨는요, 정말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정 씨를 만나고 오겠다면서 나갔잖아요. 경찰은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경찰이 자꾸 자기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정 씨 오히려 나도 경찰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강압수사로 날 몰고 가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요. 나 고소할 거야. 이딴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라면서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정 씨 당일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요,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26일 정 씨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근무지인 파출소에 출근을 안 했어. 말도 없이 결근한 거예요. 왜? 정 씨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바로 잠적 탔습니다. 자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왜? 정 씨는요, 자기 차를 몰고 자기 집과 정반대 방향인 강원도 영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대학교 인근 다리 아래에다가 자기 차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26일 오전 9시 50분쯤 영월군 서부시장에 들린 이 정 씨는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반 소매티, 그리고 반바지, 그리고 모자를 구입합니다. 이거 왜 샀겠어요? 변장하려고, 나 아닌 척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겉을 변화시켜봤자 이 범죄자의 썩은 냄새는 지워지지 않거든. 그 후에 이 정 씨는요, 영월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충북 제천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쯤에 도착해서 이 제천에서 약 40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대전행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쯤에 대전 동구 용전동의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전주행 고속버스를 다시 탑니다. 그렇게 전주로 가가지고 또다시 오후 6시 50분쯤에 군산행 버스를 타요. 그러니까 엄청 싸돌아다녔죠. 하루 사이에 지금 군산에서 영월 갔다가 제천 갔다가 대전 갔다가 전주 갔다가 군산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렇게 오후 7시 40분쯤 군산 외곽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이 정 씨는요,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군산시 회원면이라는 곳으로 더 깊숙한 시골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15분쯤에 다시 군산터미널로 돌아왔어요. 군산터미널로 다시 와서 또다시 전주로 갑니다. 아주 바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다시 전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새벽 5시 40분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CCTV에 버젓이 찍혀있는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부터 경찰과 정 씨 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29일 오전 7시쯤 군산 대연면이라는 곳의 한 농수로에서 실종 상태였던 이 씨의 겉옷과 속옷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발이 없어.
그리고 발견된 이 씨의 옷에서요, 혈흔이 없었어요. 거기다 또 이상한 게 이 씨의 옷이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툭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라도 이걸 발견해 주길 바란 것처럼. 이 씨가 실종된 날부터 계속해서 이 농수로에 눈에 띄게 옷가지들이 있었다면 이 옷 벌써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발견이 됐었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었다라는 거는 누군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옷을 버리고 간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옷을 버린 사람은 누굴까? 공범이 없다면 현재 사라진 정 씨가 유력하겠죠. 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정 씨 27일 전주에서 종적을 감춘 뒤에 28일 밤이나 새벽에 다시 군산으로 와서 농수로에 옷을 버려놓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29일날 옷가지가 발견된 게 아니었을까. 경찰은요, 이 정 씨 아직 군산에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군산에 정 씨 연고지를 찾아내가지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 씨라는 남자 하나 찾는데요, 헬기까지 동원되고요, 경찰 병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찾아 헤맸음에도 일주일이나 허탕을 쳤습니다. 도대체 어디 숨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정 씨의 흔적은요,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8월 2일경에 충남 논산시 취암동이라는 거리를 한 경찰 간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이 경찰 간분 옆에 쓱 지나가네. 그 순간에요, 이 경찰의 촉! 방금 지나간 저 남자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눈에 익은데? 맞다. 이 경찰관 곁을 지나간 게 기가 막히게 정 씨였던 거예요. 이 경찰관분은요, 이 정 씨를 앞질러 가면서 얼굴을 몇 차례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얼마 전에 경찰서 안에 뿌려졌었던 군산 여성 실종 사건의 용의자 얼굴이야. 이에 확신한 이 경찰관분이 이 정 씨의 뒤를 밟았고요. 정 씨가 한 PC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논산지구대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에 의해서 PC방에서 이 정 씨 검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경찰들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 씨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해. 입만 다물고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본인도 경찰이니까 잘 알잖아요. 안 되겠다 생각한 경찰들은요, 최후의 방법으로 정 씨 주변 인물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정 씨를 좀 설득 좀 시켜달라고. 그리고 이 방법 먹혀가지고 이 정 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012년 8월 이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 씨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정 씨의 직장 경찰서의 같은 동료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 경찰이 자기 전 애인이라고 만나보라고 이 씨를 정 씨한테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상하죠. 동료 경찰이요, 정 씨한테 아니 내가 전에 만나던 여자인데 정 씨가 한번 만나봐 하면서 가정 있는 남자한테 회사 동료가, 아니 그놈의 그놈이죠. 그렇게 소개를 받은 후 급속도로 정 씨와 이 씨 내연 관계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 씨는요, 이혼녀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아니었거든. 와이프의 자식까지 있었어요. 정 씨의 핸드폰을 확인해 본 결과 두 사람은요, 2013년 1월부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평범해요. 밥 먹었어? 잘 잤어? 등등 일상적인 대화. 그런데 2013년 4월부터 나눈 대화는 조금 이상해. 통화도요, 한 달 동안 4번 정도로 거의 안 했고요. 이 씨 여성은 문자로 20통 넘게 막 보내는데 이 정 씨 답장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정 씨가 이 씨 여성을 스팸 등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 여성은 문자를 막 보내는데 이 남자가 답장이 없어. 뭐 하는 거야? 나 좋다 할 땐 언제고? 장난하나? 그렇다 보니까 이 씨 점점 정 씨한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 씹어? 좋은 말 할 때 만나지? 너랑 나 사이를 사람들이 알면 좋아할까? 등등 정 씨가 유부남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낸 듯한 그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정 씨 여성의 가족들 말로는요,
이 이씨 임신한 상태였대요. 이씨가 실종된 그날도요. 이씨가 정씨한테 낙태 병원비를 받고 내연관계 정리하고 올게 그렇게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이 이씨의 여동생분은요. 언니는 정씨한테 낙태비 명목으로 낙태비 80, 약값 40 해서 총 120만 원을 요구했고 정씨도 언니한테 그 돈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언니는 그 돈 받고 낙태한 뒤에 관계도 정리하려고 했다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판을 지으러 나갔는데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욱해서 벌어진 거냐, 타이밍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살인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씨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씨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부정했어요. 이씨랑 제가 내연관계라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1년 동안 6번인가 7번밖에 안 만났는데 내연관계면 그 정도만 만났겠습니까? 애인 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 그리고 증인 그리고 흔적들이 이 이씨와 정씨 내연관계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상황. 이씨가 실종된 그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심한 말다툼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 이씨가 임신했다 하니까 임신 낙태비랑 헤어지는 대가로 300만 원을 딱 주려고 했는데 웬걸이 이씨가 이 돈이 적대. 지금 장난하냐고 돈 더 달래. 와, 그 순간 오만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이씨를 목 졸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씨가 먼저 나를 자극했다. 이씨가 자기 임신한 거를 우리 가족한테 알리겠다면서 협박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씨가 임신했다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같은 직장 전 남자친구인 그 경찰관의 아이인지 이것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피해자 이씨는 사망한 상태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가해자의 말뿐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둘밖에 없었는데 여러 정황상 정씨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정씨는요, 이씨 여성을 죽인 뒤에 이 이씨의 옷을요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군산시 회원면의 한 폐양어장에 담요로 덮은 뒤에 나무 패널을 안 보이게 얹어갖고 유기했어요. 사실 옆에 이 폐양어장이요 엄청 평소에도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거예요.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엄청 고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신 냄새가 묻힐 것 같거든. 이런 정씨의 자백에 경찰은요 바로 폐양어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하게 부패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결국에는 불륜 그리고 돈이 살인을 부른 거죠. 정씨는요 내연관계라는 걸로 이씨가 협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이혼당할까봐, 본처한테 이혼당할까봐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거였다라고 기사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은요 이씨의 임신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씨의 유가족분들은요 이씨 임신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시신을 부검했을 때 태아가 형성된 흔적 없었다고 하고요.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서 임신 초기 단계인지 어쩐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실제 경찰이 이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실종되기 전에 한 지인한테 나 7월 11일에 생리를 했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다 라고 하면요 이씨가 주장했던 임신 주기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짓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씨의 유족들은요 100% 이씨 임신에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씨한테 직접 들었었다고. 이씨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자기 본처, 집에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무섭고 뭔가 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계획하에 이씨를 죽인 거라고. 임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말 임신이 완전 초기면 안 나오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니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임신 사실이 사실이던 아니던 이씨의 임신으로 협박이 이어졌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씨가 뭐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의심을 하고 있었다 하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되면 같이 산부인과라도 한번 갔다 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씨가 협박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본집, 본처한테 알리겠다고. 그럼 그냥 그때 정 씨가 아내한테 솔직히 모든 사실을 털어놨더라면 상황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씨의 가족분들은요, 정 씨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사망한 피해자 이 씨를 돈만 바라는 꽃뱀으로 몰고 있다고. 무슨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뭐 부족하다 하고 뭐 협박하고. 아니 전혀 아닌데. 정 씨가 이 씨는 이미 죽어서 말도 못한다고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감경받으려고 이 씨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정 씨의 말만 지금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이 씨의 실종부터 정 씨의 검거까지 열흘 정도가 걸린 이 사건은요, 사실상 정 씨 검거부터 현장 검증까지 만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4년이 최종 선고가 됐어요. 법원에서는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 씨,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던 걸까요? 정 씨의 말대로 우발적으로 욱해서 일어난 사건인 걸까? 어떤 이유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런 행위 절대 정당화가 될 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절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군산에서 발생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이 되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